반갑습니다. 우리 5월 지구과학 1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쉬웠어요. 뭐 따라갈 게 없어요. 어려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냥 기출만 잘 풀어보셨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고, 만약에 조금 어려웠다면 뭐 자료가 좀 특이하게 생긴 거는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거는 조금 볼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치고도 많이 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아니 빨리 그냥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해령복은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한 AB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바로 갑시다. 해령축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해. 이거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꼭 대칭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인 건 아니고 한쪽이 더 길거나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제 뭐라고나 할까, 경향성 자체가 대칭처럼 보이기만 하면 한쪽이 넓든 좁든 상관없이 어쨌든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거 맞긴 맞죠. 어쨌든 완벽하게 대칭이니까요. 자, 기억 지점에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 자기장의 방 현재랑 같으면 정자극 끼어야 되죠. 근데 이건 역자극 끼니까 안 되고요. 고지자기 줄무늬는 백예너가 대륙이동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낚시에 당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뭐야? 백예너가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했다는 거 내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요? 대륙 위에 존재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바다 얘기죠. 그럼 무슨 증거예요? 해양조각장설의 증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하시고 그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답은 A만 된다. 다음 2번. X와 Y 구간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워낙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이제 뭐 친숙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래. 그러면 차가운 플룸에 해당할 거니까 속도가 빠를 거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거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릴 거다. 온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 편차가 플러스인 걸로 봐선 여기는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쪽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지진파의 속도는 기억이 더 빠르다. 니은이 더 느리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지점에는 차가운 플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이 아니고 기억 지점이죠. 그 다음에 디귿 지점은 외핵과 내핵이 경계부 위치한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는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내핵은 지구과학 원 교육과정 내에서는 사실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그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3번. 자, 화성암 A부터 D, 그 다음에 퇴적암 A부터 D, 그 다음 화성암 P가 분포하는 지질 단면이다. 그럼 바로 가봅시다. 순서 바로 찾을까요? 알파벳은 다 순서 찾으셔야 돼서 여기 부정합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쌓여있는 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A, B, C, 그 다음에 돌조각이 C 돌조각이고 여기 변성 영역 막 그려져 있죠? 그럼 A, B, C보다 P가 나중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P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부정합에 의해서 쫙 깎여 나갔으니까 여기가 D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경사부정합 있나요? 부정합은, 자, 경사부정합은요, 부정합면의 경계로 위쪽하고 아래쪽이 경사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경사부정합 맞고요. 기저혈감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포회감이에요. 포회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3번. 기저혈감하고 포회감 잘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저혈감은 누가 기저혈감이야? 여기 기저혈감이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기저혈감은 퇴저감 안에 있을 거고요. 포회감은 화성암 안에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셔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깊이에 따른 제온도 분포. 그 다음에 마그마 AB SIO 탐명을 나타낸 것이다. A랑 B가 기억 혹은 니은 과정에 형성됐다고 돼 있고 SiO2 함량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게 SiO2 함량이 더 커. 그러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화강암질 혹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SiO2 함량이
내려보시면은 50%보다 조금 작네요. 그죠? 그러면 니은 과정에 형성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암석이 용융되기 시작한 온도 여긴 여기고 여긴 여기죠. 그럼 한참 높을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하게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온도가 높아서 용융점도 당연히 기억이 낮을 겁니다. 기억이 낮을 거예요. 알겠죠? A는 현무암질 니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A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니은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SR 탐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림은 X와 Y에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사성 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 함량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모원소에 대해서 자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모원소에 대해서 자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모원소 1에 자원소가 없는 상태가 될 건데 반감기가 한번 지나갔어. 그럼 반감기가 지나가고 나서의 상황을 체크해보자. 그러면 요만큼이 자원소가 됐을 거고 요만큼 모원소가 된다. 그럼 모원소의 1에 자원소가 1이 된다. 물론 원래는 2분의 1이 2분의 1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쓸까? 그러고 한 번 더 지나가요. 그럼 모원소가 4분의 1에 자원소가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모원소분의 자원소를 했을 때 여기는 0이고 여긴 1이고 여긴 3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1이 됐을 때가 모원소랑 자원소랑 같을 때잖아. 그럼 이게 반반인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뭘 얘기할 수 있다? 아, 반감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1일 때가 반감기가 되겠구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인 상황을 다 그려보면 X의 반감기는 1억, Y의 반감기는 2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억짜리가 된다. 자, 처음량에 대해서 현재 함량이 25%래요. 이거 저는 분수로 바꾸는 걸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2억짜리고 얘는 1억짜리잖아, 반감기가. 그럼 이거 반감기 2번 지나간 거죠. 그러면은 절대연령이 나올 건데 2억이 되겠다. 그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기억번 반감기분의 반감기 물어봤죠. 그럼 X의 반감기분의 Y의 반감기가 될 거니까 2 되는 거 맞네요. 그죠? 니은번 현재 절대연령 2억년이다. 맞네요. 디귿번 현재로부터 2억년 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2억년 후 한번 해보자. 2억년 후면 얘가 반감기 1억짜리잖아. 그러면 반감기 한 번, 2번 지나가야 돼요. 그럼 16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 번만 지나가면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런데 P에 포함된 Y의 모원소분의 자원소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4분의 1에 대해서 4분의 3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답은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되셨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뭐 금방 할 거라고 봅니다. 6번이요. 지질시대의 기간과 주요 지질학적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지질시계를 드디어 나왔어요. 지질시계. 정말 이걸 왜 내는 걸까? 그래도 상당히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뭐 24시간으로 나눈 게 아니고 60분으로 환산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5억 4,100만 년을 60분으로 나눈 거잖아요. 60분으로 가정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1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다행인 건 여기서 여기 갈 때가 나누기 그러니까 곱하기 60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60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고마운 건 이게 6억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6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60분의 1을 때리면은 이게 1천만이거든. 그러면 1천만보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작은 값을 가집니다. 라고만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얼마나 땡큐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 순서 잘 돼 있죠.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했다. 실루리아기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판기아가 형성되었다. 페른기 말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요게 고생대죠. 그 다음에 요게 시조새가 출현하였다. 중생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신생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억번부터 1분은 1000만년보다 짧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경향성만 보라는 거야. 1000만년이 됐을 경우에는 60분을 하게 되면 6억이 되는 거니까 그거보단 짧겠지. 니은번
암모나이트는 언제 멸종했어요? 니은하고 디귿을 구분할 때 멸종했을 거고, 캄브리아기는 고생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에 속합니다. 해서 니은 디귿이 틀려서 기억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됐죠? 7번. 그린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태풍의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 변화를 나는 관측 지점 A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다 그리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니 좀 문제가 조금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과하다는 느낌도 좀 들긴 들고. 한번 볼게요. 태풍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요? 북서진을 하다가 북동진을 하는 형태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주변이니까. 심지어 북서에서 북동에서 일단 어쨌든 계속 북쪽으로 움직이긴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고위도로 움직이고 있긴 해야 돼요. 그러면 위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0도로 가고 있는 요게 위도선이 되는 거니까 찾으시면 되고, 경도선은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올라가는데, 경도를 읽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 혹시 E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빨강 색깔의 형태는 E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E에 붙어있는 숫자가 감소한 형태죠, 각도가. 그러면 E가 감소한다를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E가 동이잖아. 그러니까 동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쪽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니까 서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E가 증가하죠. E가 증가하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갔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중심기압이지? 중심기압이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중심부가 제일 가까웠을 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 그러니까 이제 기압이 제일 낮았을 때, 제일 세력이 셌을 때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기억번. 9월 29일에 무역풍의 영향을 받나요? 9월 29일에는 지금 북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도 되고, 아니면은 사실 움직이는 방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으냐면 위도를 찾으면 되죠. 위도 한번 볼까? 29일? 29일이면 언제요? 이때쯤이죠. 그러면 아직 30도를 여기죠. 30도가 들어가는 게 여기쯤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여기 20도에 있는 상태, 30도 도달하면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무역풍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태풍의 세력은? 자, 세력은 어떻다? 태풍 기준으로는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누구 기압이 더 낮은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니은번 틀리죠? 디귿번. 10월 1일부터 10월 2일 동안 A는 태풍의 위험번호에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찍으란 뜻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일부터 2일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1일하고 2일 사이를 생각해봐요. 그럼 위도가 몇 도냐면 32도쯤 될 거거든요. 그럼 32도쯤 잡아요. 그리고 경도선이 어디냐면 경도선이 지금 여기거든요. 경도선 잡으면은 쭉 넘겨보시면은 125에서 120 사이거든요. 그럼 125에서 120 사이면은 여기 사이거든. 그럼 여기쯤 잡혀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쭉 갔을 때 2일 상황일 때 30한 4도까지 가요. 아, 미안해요. 저기 130도쯤까지 가요. 그죠? 130도까지 가. 그런데 위도가 몇 도쯤 되냐면 35도, 40도쯤 되는 거잖아. 그게 여기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래서 안전반원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빨리 풀고 싶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냥 위치별로 그려놓고 생각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기준으로. 그래서 이동 방향이 오른쪽에 있을 때가 위험반원, 이동 방향이 왼쪽에 있을 때가 안전반원일 거니까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안전반원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8번. 아이고. 안 돼! 자, 우리나라 겨울철 같은 시각에 관측한 거고 한 곳에 폭설을 내렸대요.
폭설 어디 내렸겠어? 요거 흑백 반전인 거 아시죠? 흰색이 검은색이 검은색이 흰색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C는 여기서도 흰색, 여기도 흰색이야. 둘 다 밝음. 둘 다 밝으면은 무슨 상황이 이게 적란 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란운 상황입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상부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이 적어지게 되면서 고도가 높은 거니까 이러면서 밝아지는 거죠. 밝게 관찰이 되더라. 그럼 밝게 관찰되는 게 A가 더 밝아야 되는 거니까 A 지역의 높이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틀렸죠. 위성 영상 야간에 관찰했으면 가시 영상으로 안 보여야 돼요. 말이 안 되고 C지역 폭설 맞죠. 지금 둘 다 밝으니까 적란운 폭설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마 기단의 변질에 의한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 A와 B에 서 측정한 깊이 0부터 100m의 수온과 염분이래요. 50m의 연분 배기 0m의 연분이니까 50m의 연분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0m면은 여기죠. 그럼 요 차이보다 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빨간 색깔이 더 크겠구나 해서 A가 더 클 거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근데 기억 지움 니은 맞긴 해요. 하하. 자, 근데 이것도 안 돼. 자, 수온반을 고려할 때 용존산소량은 수온의 반비례죠. 그러니까 50m 상황에서의 수온이 여기랑 여기니까 수온이 더 낮은 게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더 많다. 오케이. 마지막 A의 해수의 밀도 변화량은 어디가 더 커요? 50에서 100이랑 100에서 그러니까 50에서 10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리고 100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당연히 0에서 50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보조선 잘 그려주시면서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워낙 이제 클래식하게 잘 낸 문제들이거든요. 잘 좀 봐주세요. 알았죠? 아따 오지선다네요. 자, 남대서양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 아열대 순환에 해당한다. 자, A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분다. 지금 동서남북 그리실 때 헷갈리면 여기가 남극이잖아요. 그럼 동서남북 이게 남쪽이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은 어디서 어디? 동에서 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풍 계열의 바람, 서풍 계열이면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되니까 말이 안 된다. 자, B에 흐르는 해류에 의해서 저위도의 열연지가 고위도로 수송된다. 그죠? 여기는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브라질 해류가 될 건데 이름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고위도로 수송할 수 있다. 그죠? 난류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보면 될 거고. C 남쪽 대류인가요? C는 어디예요? 요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예요? 이게 남극 순환류가 돼야죠. 남쪽 대류 누가 남쪽 대류겠어? 요게 아마 남쪽 대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적도 부근일 거니까요. 그죠? 여기 적도 부근인 거 나와 있죠? 일단 답은 2번이긴 해요. 넘기시면 되는데 한번 다 하자. 표층수온은 B보다 D에서 높다. D는 아무래도 벵겔라해로 흐르고 있는 요지점인데 선생님 난류 한류를 비교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긴 한데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매번 얘기하지만 해수의 수온을 비교할 때는 1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위도예요. 위도를 먼저 비교를 해서 저위도인지 고위도인지 판단을 하시면 일단 무조건 수온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동일 위도일 때 이제 난류랑 한류를 비교하면 됩니다. 로 들어가는 거지. 그때는 난류의 온도가 높겠습니다. 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 표층수온이 높은 이유는 동일 위도 상황이고 그러니까 난류를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B가 더 높아야 된다. 그 다음 남대서양에서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틀렸다. 그래서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해수면 기압 편차를 나는 적도 부근에서의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다. 아니 뭐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는 기압이고 하나는 해수면 높이래요.
바로 가볼까요? 그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이제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위치를 외우는 게 아니고 경향성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지금 동쪽에서의 경향성과 동일한 경향성이 어디까지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면 요렇게가 경향성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다 동태평양인 거야. 그럼 동태평양의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거는 평소에 비해 기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압이 높아졌다. 고기압의 상황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평소에 비해서 고기압이 됐다는 것은 원래도 고기압인데 더 고기압이 된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라니냐가 된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B 상황은요.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동태평양의 평소에 비해서 기압이 떨어지게 되었다. 비가 많이 온다. 동태평양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엘니뇨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차근차근 그림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해수면 높이 편차인데 해수면 높이 편차가 요렇게가 동태평양이 될 건데 이 동태평양에서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플러스가 됐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졌다죠. 자, 원래는 이게 평상시의 경사였다고 쳐요. 그럼 평상시에 동태평양의 경사가 이거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경사가 완만해져야 되는 거죠. 경사가 완만해진다는 거는 바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약해져야 된다. 그래서 용승이 약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엘니뇨가 된다. 그러므로 B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지. 됐죠? 그러면 기억번.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의 기압 빼기 서태평양의 기압을 빼란데 동태평양 해수면 기압 빼기 서태평양 해수면 기압 하면 이거 누구랑 관련 있어요? 이게 원래는 난방진동 지수는 편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면 어쨌든 간에 난방진동 지수랑 관련이 생기겠다. 그럼 난방진동 지수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라니냐고 마이너스면은 엘니뇨잖아? 그럼 큰 쪽이 라니냐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지. 됐죠? 니은번. 나에서 동태평양 벽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 평균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 맞죠? 그다음 디귿번 나는 B다. 맞죠? 엘니뇨다.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니은 디귿 맞고 기억 틀립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12번.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자, 보자. 그림 가는 현재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 자전축과 태양의 방향을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지구가 현재 원일점에 위치할 때의 상황이죠. 근데 태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전축이 대가리가 북극 쪽이 대가리를 태양 쪽으로 쳐받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몇 월? 6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전축 경사각 방향인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얘는 13,000년 전, 26,000년 전, 39,000년 전. 그러면 13,000년이 됐을 때는 이제 태양 기준으로 반대 상황이잖아요. 이제 위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되는 거지. 근일점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상황을 얘기하고 여기가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법선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제가. 요게 지금 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전축이 나와 있고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6월. 그리고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12월이잖아요. 여기가. 12월이 될 건데 이게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요게 13,000년 전에 해당하는 C 그 다음에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B하고 현재거든요. 물론 경사가 일단 빼고 생각할게요. 일단 이렇게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A 시기에 그러니까 봐봐. 기억번. A 시기 하면은 일단은 12월이죠. 그럼 12월에 남반구 상황 어때요?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번. 그래서 제가 그냥 월로 표시하는 게 좀 낫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니은번. 근일점에서 1일 동안 자, 근일점이라고 데이터가 나왔고 1일 동안, 하루 동안 받는 복수 에너지죠. 그럼 누구랑 누구 비교? 현재랑 비시기 비교예요. 자, 그러면 현재랑 비시기는 다행히도
자전축의 경사각이 바뀐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근일점 상황이니까 지금 이거는 아이고 근일 잘못 그렸네. 원일점일 때 여기가 원일점이죠. 근일점일 때면 여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아마 12월이 될 거고 12월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아 북반구 기준으로는 겨울철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그런데 현재하고 비상황을 비교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북반구라고 얘기했으니까 겨울철의 온도가 높아지려면 경사각은 어때야 돼요? 경사각은 오히려 작아져야 되죠. 왜냐면 경사각이 작아져야 연교차가 작아지고 연교차가 작아지게 되면은 여름철의 온도가 내려갈 거고 겨울철의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가 나타나게 될 거니까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되시죠? 그래서 요걸 보고 찾아라. 그러니까 니은번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왜? 경사각이 누가 더 작은데요? 경사각이 B가 현재랑 비교하면 B가 경사각이 더 작거든? 그러니까 B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겠구나. 겨울이니까. 알겠죠? 디귿번. 근데 그쵸? 그 다음 디귿번. 30도에서 그러니까 북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B시기가 C시기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B시기랑 C시기는요 13,000년 전이냐 현재랑 똑같은 26,000년 전이냐 차이거든. 근데 요때가 북반구에서 그러니까 북반구는 세차운동을 기준으로 현재가 연교차 최소거든요. 왜냐면 근일점일 때 겨울이고 원일점일 때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무조건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C 상황은 이거의 반대죠. 근일점일 때 여름이 되고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된단 말이지. 그럼 연교차 무조건 커져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 C 시기가 무조건 크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디귿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표는 대서양 심층 순환을 이루는 숙의 ABC의 특징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평균적인 이동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북반구에서 침강하고 있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얘들만 봐도 나오는 게 수온이 제일 낮은 애가 분명히 저층수일 거예요. 그리고 얘가 중층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기역에서는 B가 침강할 거고 기역에서는 요렇게 꼬랑지가 있으면 꼬랑지 안쪽이 외대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침강하는 거는 C가 될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역번 남극 중층수 A다 맞고요. B는 니은에서 형성된다. B는 기역이죠. 틀렸고요. 디귿번 기역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태수의 침강은 강해질 것이다. 자, 녹은 물 빙하가 녹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온도가 낮은 물이고 염분이 낮은 물이니까 수온의 영향이 더 커서 당연히 밀도는 커지지 않을까요? 그럼 진짜 큰일 나요. 알겠죠? 수온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염분이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밀도는 무지막지하게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밀도가 무지막지하게 감소할 거라고 하는 것은 침강이 어떻게 될 거다? 침강이 무조건 약화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자주 나오는 문제지만 혹시라도 이제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다. 자, 14번인가요? 좋아요. 14번은 ABC로 이제 태양이 진화하는 경로가 될 건데 A가 무슨 상황? A가 원시별, 그 다음에 B가 주계열성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가 이제 거성 상태가 될 겁니다 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A, B, C 중에 한 단계 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 그렇군요. 중심핵이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핵융합 반응은 안 벌어지는 거죠. 헬륨, 핵, 융합 반응은 합반응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성 단계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아마 준거성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는 거지. 뭐 사실은 구분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어쨌든 준거성 단계라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번 평균 밀도인데요. 별의 평균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밀도는
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심지어 같은 별이 진화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심지어 질량마저도 고정이에요. 일정하다고. 그러면 부피가 커질수록 밀도는 작아지는 형태가 될 건데, 부피는 부피는 별의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한 형태를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별의 크기, 소위 별의 반지름, 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될 거다. 즉 지름이 커지게 되면 부피는 커지게 될 거고 밀도는 작아지게 된다. 즉 반지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반지름을 찾을 때요, 당연히 우상단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해도 돼요. 됐죠? 그래서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겠죠. 근데 그 반지름이 어느 방향 커진다고? 우상단으로 커지는데 주결보다 완만하게 커지는 방향성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A가 그 다음, B가 그 다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등 반지름선이 주계열보다 완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점까지 조금 봐두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자, 니은번. 표면에서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보다 중력이 크다. 자,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요, 나가려고 한 힘이에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중력은, 이게 중력인데, 우리 요 준거성 단계에서의 특징이 뭐였어요? 중심은 수축하고, 뭐였죠? 외층은 팽창이었죠. 그럼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더 커야 돼요? 기체 압력차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알겠죠? 중력에 비해서 기체 압력차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자, 나는 C에 위치할 때 내부 구조이다. 방금 얘기했죠? C겠죠? 이렇게 되겠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은 주계열성 ABC의 생명 가능지대와 각 별을 원궤도로 공전하는 행성의 기억린 디귿의 위치를 중심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명 가능지대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고요? 생명 가능지대는 별의 광도에만 관련이 있어요 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명 가능지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광도를 비교해봐라. 그러면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억은 A에 속하는 기억 같은 경우에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다. 그죠? 그러면 물이 리퀴드 상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B인데요. 지금 생명 가능지대 앞쪽 경계보다 앞에 있죠. 그러면 물이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수증기 상태일 거고요. 디귿은 더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물이 솔리드 상태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번. 광도는 누가 제일 크다? B가 제일 크다. 그리고 주계열성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주계열성인 상황에서는 광도도 되고요. 한 번만 정리할까? 광도가 크다고 해도 되고요. 질량이 크다고 해도 되고요. 온도가 높다고 해도 되고요. 크기가 크다고 해도 되고요. 그죠? 다 되니까 사실은 이제 뭘로 물어보든 상관없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평균 표면 온도는 누가 높다? 자, 바로 물어보잖아. 미안해. 평균 표면 온도는 이거 물어본 게 아니지. 표면 누가 높아야 돼요? 지금 디귿은 고체 상태잖아. 그러면 이건 0도씨보다 분명히 낮은 상태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냐. 당연히 가스 상태가 온도가 높겠구나. 안쪽 경계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게 높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죠? 3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이제 뭐 어렵다 느낌보다는 생소하다 정도인데요. 그림은 표면 온도가
각각 T1과 T2인 별의 광도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표는 기억과 니은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어요. 혹은 생소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두 개의 변인이 어쨌든 간에 조절이 돼서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럼 두 개의 변인 중에서 한 개의 변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T1과 T2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반지름이 똑같은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반지름이 똑같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지 않겠니?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지 않겠니? 그러면 T2가 T1에 비해서 온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중성수소흡선의 세기를 물어보면은 일단 확정적으로 뭐냐면 분광형을 가지고 물어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A0가 뭘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야? H1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억의 절대 등급하고 니은의 절대 등급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대 등급을 비교할 때는 기억하고 니은이죠? 그러면은 요거 보고 찾으면 돼요. 왜? 봐봐. 절대 등급을 물어봤다는 건 아마 절대 등급의 차잖아. 그럼 디귿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절대 등급끼리의 차거든요. 근데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다고 봐도 되는 거냐면 광도랑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죠. 그러면 광도의 비를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광도비를 물어보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광도가 어디 있을까를 찾으시면은 광도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기억은 T1을 가지는데 반지름 1이에요. 그럼 내려요? 그럼 1쯤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과 광도 같은 상황을 치자고. 그러니까 광도 태양 1이라 쳐요. 그 다음에 반지름 5예요. 그리고 T2예요. 그러면 내렸을 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10의 제곱보다 크거든요. 그럼 왜 하필 5보다 큰지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정확하게 등급차가 5등급 차다. 그러면 몇 배인데? 밝기가 100배가 될 거니까 그 100배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00배 상황이 넘겠죠. 그럼 5등급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론 내리라는 뜻인 거지.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7번이요. 표는 AB의 은하의 AB 특징을 나타낸 거다. 전파 은하랑 퀘이사 이다 라고 써줄 줄이야. 그죠? 물론 저것만 보더라도 사실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아니다. 일단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럼 보자. 특이은하 맞죠? Z는 물질의 흐름, 그러니까 물질 혹은 에너지의 흐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니은을 통해서 B의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한다 추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봐. 외우세요. 이 정도면 외울만 해요.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외부 은하 기억과 니은의 스펙트럼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그러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누구냐면 기억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니은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확인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같은 파장, 같은 고유 파장을 기준으로 적색 편의는 여기는 이만큼 길어졌지만 얘는 이게 더 길죠. 그러면 람다의 B에 비해서 람다의 A가 더 크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 A가 니은 값이 되는 거고 B가 기억 값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찾는 거다? 허블 법칙에 해당하는 V는 HR하고 우리 이제 이건 시선 속도랑 같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허블 법칙 만족하게 되면은 속도, 후퇴 속도는 이 시선 속도랑 어쨌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 적색 편이량하고 그 다음에 거리 사이에 비례하는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고, 후퇴 속도가 이미 나와 있어요. 15,000이고 200이니까 허블 상수 몇이에요? 75km/s per 메가파섹 이렇게 될 거다. 확인 가능하죠? 그럼 일단 기억됐고요. 니은번 A는 니은이죠. 틀렸고요. 디귿번 니은의 적색편이랑 0.05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니은의 적색편이랑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적색편이랑은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5,000km/s는 적색편이는 3 곱하기 10의 5승 km/s에다가 적색편이 Z를 얘기해요. 요게 Z예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자, 디귿이 중요한 게 0.05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적색편이 0.05냐? 그지? 근데 0.05예요? 라고 하면은 몇인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0.05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라고. 그러면 그냥 0.05를 넣어요. 그래서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등호가 되는지 등호가 안 되는지만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돼요? 되죠. 그건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굳이 내가 몇인지 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작년 9월 평가원을 어느 정도 변형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자, 내부 구조인데 그래도 쉬워요. 왜냐면 중심 쪽에서 지금 대류가 우세하다라는 것은 이게 대류핵이 될 거고, 이게 복사층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긴 대류층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참고로 그 핵도 복사핵이에요. 핵도 에너지를 복사로 전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핵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렇게 되고, 자,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서 수소 거스름도 2개 나오고 헬륨 하나 나온다. 뭡니까?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 PP 반응에 해당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게 아마 10배짜리가 될 거고요. 태양 질량의 10배, 요게 태양 질량의 이랑 똑같은 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기억번. A 질량 확인했고요. 그럼 기억번 해결됐죠? 니은번.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되고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 원자 4개는 헬륨 원자 1개보다 질량이 크니까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디귿번. 그 디귿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PP가 누가 우세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PP의 비율이 누가 높은가를 물어보는 거잖아. 잠깐만, 디귿번 봐봐요. 전체 생산량에 대해서 PP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PP가 이제 누가 더 우세하게 발생하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질량이 작은 애가 좀 더 우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마지막. 인계밀도, 물질밀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 다른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ABC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게 무슨 우주인지 판단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B가 무슨 우주인지는 지금 판단 자체가 안 됩니다. 열린 우주일 수도 있고 평탄 우주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열린인지 평탄인지 닫힌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임계 밀도에 대해서, 이게 로의 크리티컬, C가 이제 임계 밀도거든요. 그래서 요게 임계 밀도에 대해서 물질 밀도와 에너지 밀도를 더해줘서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1이야. 그럼 이게 평탄 우주가 되는 거고, 1보다 커. 그럼 우주 밀도가 더 큰 거니까 이게 닫힌 우주가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 그러면 이게 열린 우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뭐 에너지의 비율이나 물질의 비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더했을 때의 값이 1이냐,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로만 따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더했을 때의 값이 1이죠. 그러면 이 우주는 무슨 우주다? 평탄 우주가 된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이 경과할수록 크기가 커지는 비율. 자,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크기를 S라고 잡을게요. 여기 시간은 T죠. 그러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크기의 변화를 물어보니까 이거 뭐예요? 속도죠. 그럼 그 속도의 변화량이 점점점 커지는 걸로 봐선 A는 무슨 우주? 가속 팽창한 우주가 된다. 근데 B하고 C는 감속 팽창한 우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평탄의 가속이 되는 거고. B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더했을 때 값이 일단 어쨌든 간에 1일 수도 있고 혹은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어쨌든 1보다는 작거나 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린일 수도 있고 평탄일 수도 있거든. 나는 몰라요. 제시 안 돼 있거든. 근데 확정적으로 얘가 닫힌 우주인 건 알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다가 돼요. 더했을 때 1보다 커야 되거든. 됐죠? 자,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좋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억번 현재 우주의 나이는 물어봤는데, 자, 우주 나이는 태어나고 나서부터 얼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가예요. C는 이만큼이고요, B는 이만큼이고요, A는 요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이가 제일 많아야 돼? A가 제일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A에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나요? 네. 지금 뭐였어요?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량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형태였죠. 사실은 이게 0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한 형태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속도가 플러스인 상태가 되는 거라서 이제 가속 팽창 우주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점점 빠르게 커지고 있다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보다 큰가요? 아니죠. 기억이 무조건 작고 니은이 클 수밖에 없다. 왜? 니은이 이게 닫힌 우주를 만들어야 돼서 무조건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니은이 더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죠? 답은 니은만 됐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클래식하게 쉬운 문제들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봤다고 자만하시면 안 되고, 못 봤다고 근데 못 봤으면은 조금 고민은 해보세요. 뭘 고민해봐야 되냐면 내가 뭘 틀렸는가, 그리고 왜 틀렸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시험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쉬웠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라져요. 잘 봤음. 근데 이 잘 봤음도 내 생각에는 느낌이 뭐냐면 그걸 거야. 뭐냐면 실제로 성적은 높은데 등급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잘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만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는요, 어려운 문제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돼요. 근데 못 봤어요. 자, 못 봤으면 오히려 땡큐예요. 뭐 하면 돼요? 왜 틀렸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게 모자랐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성적이 어느 정도는 다시 확보가 될 거라고. 자, 만약에 못 봤는데 선생님 제가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분명히 무슨 문제냐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속도 줄이세요. 알겠죠? 속도 좀 늦출 필요도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문제들은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푼다고. 그러면 금방금방 풀다가 하나 뭐 잘못 봐 틀리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좋습니다. 5월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6평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에 6평이잖아요. 그죠? 그걸 위한 이제 뭐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생소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